네, 시선은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면 봐주시고요. 네, 다음은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이제 무대 아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은 김혜준 배우님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준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네, 무대 중앙에 서주시고요. 왼쪽부터 봐주실게요. 네, 무대 중앙 봐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밑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고경표 배우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고경표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무대 중앙에 위치해 주시고요. 네,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혜인 배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으로 위치 부탁드릴게요. 네,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으로 봐주시고요. 네, 무대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배우님 잠시 무대 계셔주시고요. 이제 배우분 3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준 배우님이랑 경표 배우님 무대 위로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네. 무대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도 부탁드립니다. 네. 3분이서 같이 시그니처 포즈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끝. 네, 중앙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감독님까지 같이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배우분 옆에 위치해 주시고요. 네, 다시 왼쪽부터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무대 왼쪽 부탁드릴게요. 네, 무대 정면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대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파이팅 포즈 같은 것도 한번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면 보고 한번 해주시고, 네,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무대를 다시 정리하는 동안 감독님이랑 배우분들은 무대 밑에서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테이블이랑 마이크 세팅만 하고 바로 기자 간담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우리 미이케 타카시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三池隆新聞だ。今日は、お集まり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非常に、大切にずっとこれまで撮影からやってきたコネクトがやっと配信されることになって、皆さんのお力をどうぞ、貸していただいて、多くの人に見てもらえ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을 한 미이케 타카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리즈 지금 다 보시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굉장히 촬영 때부터 굉장히 소중하게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커넥트가 오늘 이제 이 이후에 저희가 이제 스트리밍 된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힘이 꼭 필요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혜인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커넥트에서 하동수 역을 연기한 배우 정혜인입니다. 우선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한파를 뚫고서 귀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저희 작품 보러 와주신 기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저희가 만든 작품을 볼 수 있게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넥트에서 오진섭 역을 맡은 고경표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 일찍부터 준비하셨을 텐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기사로 저희 커넥트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넥트에서 최일학 역할을 맡은 김혜준입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귀한 걸음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리즈 보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신지 너무 궁금하고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실 때 매체명과 성함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저 왼쪽 먼저 하시고 중앙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JTBC 엔터뉴스 박정선 기자라고 하고요.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한국에서의 작업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한국 배우들과의 작업도 처음이실 텐데 각 배우들의 장점이 어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はい。敵は一つだけで寒さだけでした。 네, 먼저 저희 촬영할 때 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추위입니다. と、スタッフも、キャストも、特に、ジョン・ヘインさんリーダーとして、こう、言葉の直接コミュニケーション取れない監督の何かその意図、考えていることを、自分たちで考えて引き出してもらって、非常に、撮影自体はスムーズにいった。それは、韓国のスタッフキャストのその役者としてスタッフとしてのポテンシャルの高さを証明していることだと思います。 일단 저희가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한국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 특히나 이제 여기 계신 정혜인 배우님이 리더로서 지금 다양하게 저희가 말은 직접 통하지 않지만 그 말도 통하지 않는 감독과 이 감독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다양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제대로 다 읽어주고 도출을 해내서 그거를 그대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는 스무스하게 잘 진행됐고요. 이 모든 게 아마 한국의 스태프 배우분들의 높은 영향력, 높은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ぱりこのハードンスっていう非常に、まず、その、孤独感の中にずっと孤独に暮らしている人間。この、佇まいから、孤独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演技というか表現しようがないじゃないですか。自分やっぱりチョン・ヘイさんの作品を見ていて思うのは、こんなに美しい人間が孤独でないわけがないっていう。もしこんなに綺麗なで、しかもスターで、孤独でなければ神様あまりにも不公平だろうっていう。なんか成功者独特の美しい人独特の孤独感っていうのを感じて、主役はもう彼しかいないっていうふうに考えました。 네, 이번에 하동수 역할을 정혜 배우님이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하동수라는 역할이 굉장히 고독이라는 고독감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캐릭터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한테는 고독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연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혜인 씨, 일단은 정혜인 씨 작품이나 정혜인 씨를 봤을 때 굉장히 멋있는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 고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독할 것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스타이고 멋지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으면 신은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은 고독에 딱 맞는 우리 하동수 역할에 딱 맞는 사람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를 그대로 잘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ジンソウという役は、まあ、サイコパスっていう。サイコパスっていうと映画やドラマなどでもある形、そのフォーマットっていうかパターンができてしまっているので、やっぱりそれを崩すには、コウ・ギョンピョンさんの個性、いろんな仕事をやってきていろんな顔を持ってる、が必要なんだろうという。で、最初に、ミーティングあった時に30分ぐらい遅れてきて、ニコニコしながら部屋に入ってきて、あ、もうこれは彼で絶対決まりだ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네, 그 다음에 진섭 역할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이런 형태일 것이다. 또는 이런 표정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패턴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다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그거를 없애고 그 개성을 없애는 작업을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지금 고경표 배우님이 다양한 일을 하시면서 다양한 연기, 다양한 얼굴 연기를 해와서 고경표 배우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플러스 저희가 강렬한 인상이었던 거는 사실은 첫 미팅 때 배우님이 30분 정도 시각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이 사람만이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그 시간에 들었습니다. イランという女性は、まあ皆さんご覧になってもらったんですけど、まあ、非常に無垢に純粋に見えながら、その奥に何か秘めたものがあるっていう、なんか、人間として一つ自分の個性というか、社会と向き合う顔を持っていて、それと別に自分の秘めたものがあるっていう、そういう、役柄で、やっぱり彼女のすごく純粋なところ、無垢なところっていう、その可愛いキュートなところっていうのは非常に惹かれました。そして、見ていただいて、この後のシリーズ、4話、5話、6話の流れの中で、今皆さんが想像している流れを超えていくっていう、そういう存在を見事に演じてもらったと思います。 네, 그리고 이랑 역할을 해주신 김혜준 배우님이신데요.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순수한, 순진무관 이런 얼굴을 갖고 있는데 저희 캐릭터 안에도 그런 이제 얼굴이 있으면서도 그 캐릭터 안에는 뭔가 또 다른 숨겨진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미스테리한 이제 캐릭터거든요. 근데 사람으로서 자기가 가진 개성을 예를 들어서 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보여지는 얼굴과 자신 안에 숨겨진 얼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역할을 굉장히 지금 순수하면서 순진무구하면서 귀여움까지 다 발휘를 해주셔서 촬영 현장에서 굉장히 빛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아마 3화까지 보셨겠지만 4화부터 6화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지금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이제 연기가 필요했고 그런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를 너무너무 잘 소화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중앙 기자님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영상 바로 뒤에 계신 하얀 옷 입은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 더팩트의 김샛별인데요. 감독님과 정혜인 배우 그리고 고경표 배우에게 질문 드릴게요. 먼저 눈을 매개체로 연결이 되고 그 매개체를 발현시키는 게 노래예요. 눈과 노래를 커넥트의 매개체로 선택한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는 정혜인과 고경표 배우 또한 이 매개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통역분이 말이 너무 빠르신데 살짝만 좀 천천히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ウェブトゥーンの原作にない要素として歌、それと、こう、オジンソブが作る、サッチアート、死体アートっていう、いずれも感覚的なところ、要は、ドンスが一人で屋上にひっそりと暮らしながら街のノイズを聞いている彼の中ではその人間の友達はいないけど人間が出すノイズっていうのが唯一社会との接点で、今度それを彼が聞くことによって音が生まれてきて、それを、匿名、名前を隠して発信してるっていう。で、それらとやっぱりそこは彼は何らかの形で、誰かにメッセージを受け取っていた、誰かとつながりたかったっていう。やっぱ人とつながるっていう、目がつながるっていう、視界がつながるっていう一貫したテーマというかところなんで、それでやっぱり曲が必要だろうという。で、特になんかこうチョン・ヘインさんがこう囁くように歌うのって素敵だろうなということで、原作にプラスしたエピソードです。 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웹툰을 원작을 했고요. 웹툰에도 노래라는 소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설정 안에 이제 오진섭이 사치아트를 하는 설정이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감각적인 부분이 저희 이 시리즈 안에는 나오거든요. 근데 동수라는 캐릭터가 혼자 옥상에서 혼자 살아요. 혼자 살면서 마을에 요 거리에 많은 노이즈를 듣게 되는데요.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친구, 정말로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는데 뭔가 사회와 연결되고 싶어하고 그것을 노래를 만들어서 뭔가 그거를 사회에 스트리밍하는, 발신하는, 송출하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송출함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형태로든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나는 어떤 형태로든 사회와 연결하고 싶다는 그런 이제 세계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동수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커넥트해서 눈이라는 거는 사실은 시야가 연결되면서 그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동수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이러한 연결에 대한 강한 의지가 일관된 테마로서 저희는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노래, 그 다음에 진섭의 목소리도 필요를 했고요. 눈이 연결되는 것도 꼭 필요한 설정이어서 그대로 살렸고요. 사실은 정혜인 씨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정혜인 씨의 속삭이는 듯한 이러한 노래가 들어가면 우리 시리즈에서는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 원작과는 다르게, 웹툰 원작과는 다르게 조금 추가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원작에서 보였던 것처럼 눈이 시야가 공유돼서 커넥트가 되는 거에 더해서 이제 청각이죠. 어떻게 보면은 노래로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저도 시나리오를 처음에 받아봤을 때 이게 추가된 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고 저희 작품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관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시야 떠나고 플러스 뭔가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수가 계속 세상과 연결되고 싶어 하는 그 연결고리가 제 생각에는 잘된 연결도 있었지만 잘못된 연결도 있었는데 그 잘못된 연결이 동수 입장에서는 이제 진섭과의 연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누군가와 또 교집합이 있기 마련인데 저는 진섭과의 커넥트를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마주치고 싶어 하거나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황이나
좀 피하고 싶은 인물과 연결된 상황을 전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커넥트는 사실 신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신체로서 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희가 난도질 당하듯 통각도 있고, 시각이 공유된다는 시각, 뭐, 여러 가지의 감각들 중에, 청각으로서 또 연결된 점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그리고 음악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떠올려지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듯이 그 청각을 통해서 커넥트 된다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되게 예쁘게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는데 이 특정 식사가 아니면 연결이 되지 않는다 하면 약간 좀 우습잖아요. 근데 청각은 굉장히 좀 아름답게 연결되는 느낌이어서 저는 굉장히 촬영하면서도 좋았습니다. 그 멜로디를 계속 흥얼거리기도 했고요. 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입니다. 저는 김혜준 배우와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김혜준 배우님께는 이번 드라마를 보면서 앞서 하셨던 구경의 K 캐릭터도 많이 떠오르기도 했는데,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두 캐릭터가 K를 했기 때문에 또 이번 캐릭터를 좀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는지, 또 다르게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시체 아트가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다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만들어야겠다는 신경이 많이 쓰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물로 구현을 할 때 또 특히나 그 그림까지도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두 주인공이 사실 연쇄살인마와 피해자 혹은 눈을 빼앗긴 피해자인데 오히려 계급적인 선입견 때문에 한쪽은 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받고 또 한쪽은 굉장히 잘 숨어있는 모습들이 인상적으로 연출되는데요. 이 작품을 만드시면서 어떤 계급에 관한 주제도 조금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혜준 배우님 먼저 답변 주실까요? 네. K 캐릭터랑 비슷한 부분이 없진 않았던 것 같고요. 좀 당차거나 좀 해맑거나 깜찍한 그런 모습들이 저는 이랑의 사회생활을 할 때 나오는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K 역할을 직전에 했던 것이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랑이를 하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거나 좀 차별점을 두려고 했던 것은 K는 조금 더 연극적이고 좀 더 이렇게 양식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랑이는 왜 형도 좀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좀 펑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행동들도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하고 등장도 어디선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이런 약간 갑작스럽고 만화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기까지 이게 튀어버리면 좀 나 혼자 이제 커넥트해서 너무 많은 색깔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그 균형을 맞추는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은 감독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はい、まず、死体跡についてはなぜ、彼が、ジンソブが、このようなことをし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のかって。まあ、1、2、3でも少し、伏線というかその理由については語られ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こには人間のその死に対する、恐怖であったり、死後、魂をいかに残すかっていう、それを、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自分なりの、それはまあ、こう哲学っていう形になるのかも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彼にはやはり何か作る、残すっていう必要があったと。それは、例えば、ピカソにあなたはなぜ絵を描くんだっていうのに対する問いかけと同じで、簡単に一言ではなかなか説明つかない。ただ、私はここにいる。そして居続けるんだ。肉体は滅んでもっていう、そういう思いの象徴だと思っています。それと、逆に、それぞれの、立場で言いますと、ここで出てくる要は、社会的な状況とやるべきこと、自分の果たすべきこと、
それが自分の理想と人生ってやっぱりズレが出てくる。まあ理想的な形で、彼らはみんな俳優を目指してうまく俳優でやってるっていう珍しい成功者なんだと思いますけど、まあそういう、例えばチェ刑事ということで、彼らと出会ってで、この普通の人間の代表として、間に立って、そして、ラストに向かって非常に重要な役割を果たすんですけど、やっぱり人にはそれぞれ職業ということでやるべきことは生まれてしまうと。でもそこで自分の心の中で本来そうあるべきかどうかというところで人は揺れるっていう、そう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네, 일단 사체 아트에 대해서는 이제 왜 이게 진섭한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1화부터 3화까지를 보셨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는 이제 추측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는데 사후에 그 영혼을 어떻게 남길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의미,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담겨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죽음의 공포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꼭 이 진섭한테는 이게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피카소한테 왜 그림을 그리냐라고 물어보면 정말로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질문이 그런 질문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 한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섭은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 그리고 나는 계속 여기에 있을 것이야. 또는 내 몸이 없어도 나는 계속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이 사체 아트가 우리는 꼭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각 캐릭터의 계급이나 그런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이 사회에 있는 속한 한 역할로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할 일이 그 안에서 각각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이 세 분들은 배우로서 굉장히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캐릭터 안에는 이제 최 형사도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최 형사가 인간의 아주 보통인 일반적인 인간을 대변하고 있고 그 나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서서 이 연기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갈 수 있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저희는 직업을 가졌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꼭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내 입장을 다 대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그 입장을 놔두고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 설정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만드셨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사이에서 이 두 사람은 존재를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その社会的立場を持たないドンスという男は何をやって生きているかというと、人間の捨てたものを拾い集めて、本当にダメなものは捨てるのかもわからないんだけど、彼のやってるのは人間が捨てたものを自分の元に置いて再生させる。他のものとくっつけたり、または修理したりっていう、捨てられたものっていう、それがなんか自分の存在そのもので、そのままゴミとしてどっか消えてなくなるってことが、できないっていう、そういう優しさというか悲しみを持っているという存在です。 네, 그리고 이제 동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수는 그러한 사회적 입장에 놓여 있지 않은 그런 캐릭터거든요. 사실은 그 저희 안에서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버린 거를 어떻게든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자기 집에 두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재생을 시키고 어떤 부분은 연결을 하고 어떤 부분 수리를 해서 사람들이 버린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존재처럼 쓰레기를 인식을 하지 않고 버려지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 동수가 가진 친절함이고 동수가 가진 슬픔이고 동수가 가진 존재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 세 배우분께 각자 질문 드릴게요. 정혜인 배우님은 이제 연기할 때 원래 눈빛으로 표현하는 부분도 큰데 이제 한쪽으로 표현하셔야 했잖아요. 좀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고, 고경표 배우님은 감독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좀 사이코패스 하면 떠오르는 선입견을 좀 없애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배우님은 좀 연기적으로 중점을 둔 부분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혜준 배우님은 좀 스타일링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셨는데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신 소감과 직접 아이디어도 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배우가 연기할 때 정말 눈이 정말 중요한데 그 한쪽 눈을 가리고 보여주는 부분이 반으로 절반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초반에는 사실 엄청난 핸디캡을 느꼈어요. 어려움도 많았고 액션 연기를 할 때 불편함과 어려움은 그냥 신체적과 물리적인 어려움이었다면 감정적이고 뭔가 이 캐릭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한쪽 눈으로 표현한다는 건 처음 겪어보는 핸디캡이어서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촬영할 때 이제 촬영 감독님과 감독님의 어떤 그 현장 스태프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앵글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 앵글 안에 제가 들어와서 연기를 해야만 이 동수의 표현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관객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어떤 약속된 플레이를 좀 했어야 했고 현장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오진섭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살인을 즐기고 그것에 대해서 뭐 무감각하게 느끼는 인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명분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요하고 차분한 사람이라 당황할 법한 순간에서도 동요 없이 어떤 대처를 하는 모습들이 섬뜩하게 느껴졌고 사람이라는 탈 껍데기를 쓴 어떤 원념이나 원혼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보고 싶었고 최대한 정적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4, 5, 6부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다음 작품에서도 탈색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랑이라는 캐릭터 덕분에 부분 시크릿 투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저러면 절대 해보지 않았을 경험인데 이 작품 덕분에 탈색을 경험해 보게 되어서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즐거웠고요. 또 아이디어를 냈다기보다 의상 피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랑의 컨셉이 좀 구축이 잘 안 돼서 이 옷 저 옷을 이제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었거든요, 스타일리스트님이. 네, 감독님이 백화점에서 산 옷보다는 약간 일본의 빈티지 샵에서 샀을 것 같은 그 누구도 따라하지 않을 것 같은 뭐 그런 스타일을 약간 사용감이 좀 느껴지는 이런 걸 좀 원하시는 것 같길래 저희 집에서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저도 잘 입지 않는 가장 다채로운 옷들을 좀 많이 가져왔었는데 감독님이 이 옷 저 옷 이렇게 매치를 하시는데 고르시는 옷들이 대부분이 제 옷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시리즈를 보시면 제 옷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왼쪽. 네, 저기 파이낸셜 뉴스 시진아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정혜인 배우 역할에 대해서 감독님이 조금 설명해 주신 거에 보태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동수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뭐 이렇게 괴물이라는 놀림을 받으면서 자기 존재를 되게 거부당하다가, 실제로 자기의 신체를 잃어버림으로 해서 자신이 타고난 어떤 특성 같은 걸 인정하고,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결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러니까 고경표 씨가 연기하신 그 역할이, 원래, 정혜인 씨가 연기한 그 동수가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성격적인 보완? 뭐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둔 건지 궁금합니다.
はい。とても難しい質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먼저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감사드립니다. まず、じゃあどうして、彼のような能力が生まれたかっていう、こと設定としては、実は人間の、欲望、ずっと生まれて人類が始まってからこれまでずっとみんな持ち続けたであろう不老不死というか、何か老化を防ぐ、死なない、生き続けることができないであろうかっていう、その未来の人間の研究、それが、破滅に向かうことになるので、その情報が時空を超えてもたらされた。こちらに警告を、人間はこういうことを開発するからいけないよという、まあきっかけはそういうところからあって、誰しも何か何かをつかみたいという、まあ普通の人間で言うと幸せをつかみたいって、でも幸せって何かっていうとみんな一人一人が違ってっていう、それを、ドンスという人間はそんなに欲はないわけです。カップラーメンを食べて誰かと普通に会話したり友達ができるといいなという、普通の家庭、お父さんとお母さんと話をしたりすることができればいいなっていう、そういう非常に無欲な人間なんですが、ただ彼には、秘められた使命というか、やるべきことっていう、それは、ジンソブのような存在が彼のやるべきこと、生かされるべきことっていうのは、その人間が、ジンソブが自分の行動を取ることによって初めて、ドンスという、人間にその目的、やるべきこと、その能力を生かす機会が出てくるっていう、積極的に生きてみると、能力を使ってみるっていう、そういう、対象が、ジンソブという、いうことですね。要は運命なんですよ。つなぐるべくしてつながったという、それは、何を彼らにやれと言ってるのか、どこに導いていかれて、どんな答えが出るのかっていうのは、4話から6話の方に描かれてるんで、そこはぜひ、見ていただいて、考えて、感じていただければなと思います。 네, 굉장히 어려운 대답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은 왜 이러한 능력이 태어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 설정 자체가 인간의 욕망이 있었기에 인류가 시작된 그 처음부터 최초부터 우리가 모두가 가진 욕망, 그것 중에 하나는 불사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죽지 않는 이런 능력을 가진 이러한 이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미래의 인간에 대한 연구를 계속 많이 해왔고, 지금은 어쩌면 파멸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그 소설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 언급하는 그 소설인 그 책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다양한 정보 속에서 굉장히 발달된 이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저희가 너무너무 많은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류에 보내는 최후의 경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뭔가를 가지고 싶어는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당신은 지금 가장 가지고 싶은 게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 한 사람마다 지금 너한테 가장 필요한 거, 네가 가장 갖고 싶은 게 뭐니? 라고 물어보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동수라는 캐릭터는 과연 동수는 뭐를 갖고 싶은가? 라고 물어봤을 때 동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욕망이 없는 캐릭터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컵라면을 혼자 먹고 있고, 어쩌면 그냥 사람들과 그냥 대화를 나누고 싶고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는 아빠와 엄마가 계셔고 부모님이 계셔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러한 굉장히 소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욕망이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숨겨진 사명이 있고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까 기자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재인식시켜주는 게 아마 진섭이라는 캐릭터였겠지요. 진섭이
인간이 행동을 뭔가를 보여줌으로써 그거를 동수가 자기의 목적,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나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 진섭이고요. 그래서 운명적 연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들은 뭐를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는 아마 4화에서 6화까지 제대로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다 봐주시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느껴봐 주시고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커넥트의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분들이랑 감독님 마지막 인사 이번에 혜준 배우님부터 해보실까요? 네. 네, 오늘 다양한 질문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굉장히 열심히, 추운 겨울날 열심히 찍었는데, 4부부터 6부까지는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전개가 되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커넥트 세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희 커넥트라는 세계관에 흠뻑 빠져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그 4회, 5회, 6회에서도 이제 전개가 급 몰아치면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지니까요. 모레 7일에 이제 오픈하면 재미있게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見る世代によって10代の人は10代の楽しみ方、20代の人は20代の見え方、30代大人になって50代、60代の人の視点、要は何か人生のキャリアというかその年齢によって見え方が全然違う物語が展開していくようになりますので、ぜひ、ご覧にな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보시는 세대에 따라서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즐기는 법이 다 다르고요. 뭐 30대 또는 어른이 돼서 50대, 60대 되신 분들도 즐기는 법과 다양한 시각, 다양한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어떠한 캐리어를 쌓았는지에 따라서 연령별로 전혀 다른 얘기가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커넥트의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나 배우분들 퇴장하셔도 좋고요. 다 같이 일어서서 인사 한번 하시고 무대 밑으로 내려가실까요? 네. 네, 저희 12월 7일에 공개됩니다.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는데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드릴까요? 네. 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